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가계 부채가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하고요. 오죽했으면 저 부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이미 나타났잖아요. 이 대출이 너무 쉽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계속 월말이면 땡땡하고 돈이 나가는데 높은 이자, 단기 대출 이런 것부터 빨리 상환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노인들의 부채 비율이 뭐 160%가 지금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물려주지 못할 망정 빚은 내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빚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요 늘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조선미 교수님,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아름다움을 위한 우리 신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빚 다이어트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요. 최근 가계 부채가 무려 1,200조 원에 육박하고요. 한 가구당 부채가 평균 6,1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저도 그 비슷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게 그 60대 이상의 빚이 전 세계에서 최고다. 그래서 예, 소득에 비해서 빚이 또 1.6배나 된다고. 네. 오죽했으면 저 부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요즘에 나타났잖아요. 그러게요. 뭐 네네. 노년층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뿐이 아니고요. 대학생부터 해서 노년층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새해에 지긋지긋한 빚 청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 전기보 소장님 그리고 재무 설계 전문가 백정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 문제일까요? 이게 느낌상은 최근에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가 네. 뭘까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20대들은 학자금 대출 때문에 문제가 되고 30대들은 이제 뭐 생활비하고 학자금 대출 못 갚은 것들 이게 남아 있고 40, 50대에는 이제 자녀 교육비 그리고 60대는 말 그대로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대출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자녀한테 다 써버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부채가 그렇게 급격히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선 빚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비교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학원 보낼 때도 그렇고 옷을 살 때도 그렇고 집을 살 때도 그렇고 자동차를 살 때도 모두 다 비교하니까 내 소득하고 상관없이 지출이 비교 대상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더 많이 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중요한 세상이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또 하나 이제 뭐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잘 안 돼 있어요. 사회 안전망이 이제 그 50대 되기 전에 이제 강제 퇴직을 당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자영업에 뛰어들잖아요. 자영업에 뛰어들어 한 번만 실패하면 신용불량돼요. 네.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조금만 어려워서 뭐 긴급자금 잠깐 쓰면 이게 자꾸 빚이 늘어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은행에서 제2금융권에서 캐피탈에서 대부업체로 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빚을 얻어가지고 재산을 불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흔히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가 뭐 통상적으로 허용이 되는 수준 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그것보다 좀 지나치게 학벌 중심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 이 뭐 애들 학비를 위해서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고 또 큰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 대출을 받게 되고 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빚을 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채가 좀 늘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왜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집값에 비해서 뭐 80%, 심지어 90%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2년마다 돌아오는 여기 이 시점에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이것도 돈 마련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그냥 대출 끼고 그냥 집을 사버리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2년마다 5천만 원 올려달라고 그러고 1억 올려달라고 그러면 돈 못 모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5천만 원 2년마다 모을 수 있나요? 못 모으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니까 결국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해보니까 매년 이게 이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때마침 그런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서 뭐 금리를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문제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이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금리는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작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는 대출에 대해서 약간 까다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다행히 정부가 뒤늦게라도 이제 그 원금과 이자를 그 동시상환하는 그런 구조로 바꾸고 대출 규제를 좀 했으니까 좀 다행인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아,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돈을 너무 쉽게 빌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를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요즘 뭐 대출, 현금 서비스, 뭐 카드론, 뭐 광고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 대출이 너무 쉽다라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CD기에 가서 카드만 넣어도 현금 뭐 인출이 바로 일어날 수 있고요.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뭐 일정액의 돈들이 그냥 대출이 되고 뭐 수많은 전화가 보면 전부 대출과 관련된 전화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쉽게 대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가구의 부채 비율이 약 64.3%예요. 이렇게 이제 뭐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빚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각각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실제 그 들어가 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안타까운 공통점이 뭔가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빚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들 몰래 혼자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고민 때문에 점차 더 쉬운 쪽으로 이자가 높은 쪽으로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빚을 갚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열심히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빚이 갚아지겠지 하는데 사실 빚은 갚아지지 않고 빚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늪이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빚의 늪에 빠져서 뭐 가정 파탄이 나거나 이혼을 하시거나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까지 극단적인 어떤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주변에도 사실은 요즘 종종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주변에 친정이 좀 어려우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생활비 정도만 좀 도와드리자 했었었는데 월급으로 떼서 빌려주고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끌어다가 또 대출 받아서 빌려줬는데 그게 이제 눈덩이가 불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왜 그걸 이제 와서 얘기하냐. 그대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정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빚을 심각하게 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세요? 어떤 이유로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줘서 그분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몇 억을 벌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흔쾌히 그분이 뭘 좀 도와달라 뭐 자기가 뭐 지금 유동성이 좀 문제가 생겼는데 보증을 한번 좀 서달라 보증을 서줬는데 그렇게 3개월 만에 터져버렸어요. 터졌는데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 35억이더라고요. 35억이요? 정말 35억이라는 정말 저는 처음에는 35억 아무 감각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들었는데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점점 그게 너무 심각하게 와닿고 그러다가 점점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매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말만 시켜도 눈물이 나고 뭐 아침에 가보면 그 채권자들이 와서 제 방에서 제가 보증 서준 것밖에 없는데 저한테 다 해결해내라고 하고 저녁에 집에 안 들여보내고 막 계속 힘들게 지내다가 어느 날에 이제 제가 차를 모는데 이대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차를 몰고 눈을 감고 했는데 운이 좋게도 큰 기둥에 차가 가서 부딪혀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살았어요. 세상에.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 딸아이, 막내딸이 이제 4살짜리였는데 이 아이를 한 번만 안아봐야 되겠다고 안았는데 이 아이가 또 제 몸에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번 그렇죠. 아이를 봐서라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 잡고 다시 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아이하고 떼놓고 제가 적어봤어요. 제가 왜 죽어야 되나라고 했더니 빚졌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살아야 될 이유는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뭘 다 버리고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고서 막 열심히 했는데 뭔가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점점 해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딱 파니까 빚이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 12월에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얼마 전의 일이네요, 불과. 너무 완전히 고생 다 정리 이제 되신 많으셨겠어요. 거죠. 예. 잘하셨네요. 근데 지금 이렇게 뵈니까 잘 해결하고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 보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 좀 정답 혹은 해결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그 갚은 하게 얘기만 돼요. 들어도 충분하겠다, 오늘. 그러게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정말 그 해결하셨다니까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네. 액수는 훨씬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빚을 지고 산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피폐하게 맞아요.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처음에 이제 집을 옮기느라고 빚을 졌는데 근데 어느 날은 정말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줄일 수 있는 걸 다 줄여봤어요. 네. 근데 그 줄이는 거에 아들 학원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다 줄이고 얘가 너무 좋아하는 태권도만 하나 딱 남겨놨는데 그 10만 원도 아깝더라고요. 우리 조선미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네. 우리 백정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게 개개인의 문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0조 원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정마다 이런 한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궁금증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똑똑이맘 카페 궁금증 좀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